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자 공부 관련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꿀팁을 그냥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좀 하고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간체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번체자가 좋으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밖에서도 학습자들 만났을 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번체자보다는 간체자가 좋긴 하죠. 뭐 이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마음속에는 번체자고 간체자고 한자 싫다고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저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은 중국 인민들은요, 사실 원래 번체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간체자 쓰자 이러면서 이제 간체자를 보급을 했단 말이죠. 인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다고 해요. 자, 일단 찬성하는 사람들은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번체자를 사용했다면은 우리는 문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간체자를 쓰기 이전에는 70%, 80% 정도 됐던 문맹률이요, 간체자 시행 이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결과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체자가 쉽기 때문에 읽기도 쉽고 쓰기도 쉽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문자개혁이라는 건 진짜 간체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자를 훼손시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반응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한자라는 게 사실 퍼즐이나 블럭 생각하시면은요, 이 의미와 이 의미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간체자는 그렇게 모여진 한자의 획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는 획수를 줄여버리고 일부는 퍼즐 블럭 하나를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 한자를 사랑하는 인민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한자가 아니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간체자가 읽고 쓰기 편하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요, 읽기 쓰고 편한 거는 그 인민들이고요, 나는 아직도 아니란 말이죠 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 봐요. 아직도 여전히 한자가 두려우실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두 가지 한자 공부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심적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입니다. 자, 26이라는 숫자의 의미 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중국어의 부수가요, 200하고도 1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간체자로 줄여서 자주 쓰는 게 26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선생님, 그게 간체자로 줄여서 쓴 게 뭐 26, 이거 뭐 위로가 안 되는데요? 이걸로 위로 드리려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 26이라는 게요, 26개가 아니고요, 26점이에요. 점 아니고요, 점이에요. 여러분 고백하는데요, 사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한문 과목의 시험 점수, 정말 기억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그 점수가 26점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경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중국어 강사인데 한자 그렇게 못했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못하기도 했고요, 싫어하기도 했고요, 진짜 이렇게 좀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한자 너무 싫었고요. 제가 이렇게 중국어 강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용기 내서 드리는 건데요. 왜 드리냐면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처럼 한자 알러지가 있었던 산 증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 저보다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으셨다면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또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심적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한자 강사 아니고 사실 중국어 강사거든요. 이 강사를 믿으시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자 공부 팁 4개의 단계를 좀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한자 쓰지 마세요. 한자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요, 아니 저기 한자를 해야 한다면서요, 알면 더 좋다면서요, 근데 왜 쓰지 말래요 라고 하는데, 한자를 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다져두셔야 될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은요, 충분히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를 낸 다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귀 열려 있잖아요. 귀로 중국어 소리 좋은 거 많이 들으시고요. 입으로 따라하는 거 충분히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한자를 충분히 보면서 뜻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쓴다는 거는요. 이미 마음에 외워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쓰는 거거든요. 머리를 쓰지 않고요. 눈이나 귀나 입 같은 감각 기관들을 이용해서 하면은요. 이것들이 다 이렇게 근육에 세포에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익힌 이후에 손으로 써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요, 정말 안 그래도 싫은 한자가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필, 펜 다 내려놓으시고요. 일단은 귀 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소리 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네 가지의 단계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눈으로 한자를 충분히 본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한자를 충분히 보려고 그러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한자 병음이에요. 선생님, 저기 이게 뜻글자여서 병음이 없으면 우리가 못 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병음으로 읽을 수 있게 도움은 드리지만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가 되면은 보지 않고 한자를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은 습관적으로 익숙한 알파벳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 팁은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이 병음이 아니라 한자를 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한자를 보게 만드는 꿀팁. 제가 생각할 땐 진짜 꿀팁인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도 아, 이거 진짜 좋다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비물이 딱 하나 있거든요. 흔하게 준비할 수 있는 준비물이에요. 바로 뭐냐면은요. 한자를 안 보게 하는 건데 뭐 손으로 가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뭘 준비해 주시냐면요. 수정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화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나요? 이렇게 테이프 타입으로 되어 있는 글씨 딱 지우면은 가려지는 거요. 이 수정 테이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눈이 한자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 테이프를 활용하는지 여러분들의 교재, 지금 아마 처음 시작하려고 아직 마음만 먹고 계신 중이라면 중국어 교재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단계를 밟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초급 단계는요. 니하오 라고 하는 문장을 예로 들었을 때 한자는 작고요.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병음이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자의 의도는요. 지금 이 초급의 시기는 한자보다는요. 병음을 보고 병음에 있는 발음을 소리낼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세요. 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대로 중급을 가죠. 중급을 가면 병음이 살아있기는 한데 한자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은 병음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도움을 받아서 읽을 수 있으면 한자를 보세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고급 단계의 책들을 보면은요. 병음이 아예 밑에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학습자분들은요.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때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직 병음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병음이 사라진 책을 손에 잡게 됐을 때 멘붕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어차피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초급에서부터 병음이 없을 때 읽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익숙한 한자를 볼 수 있는 수정 테이프 활용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수정 테이프 활용 백서입니다. 자, 언제 사용할까요? 자, 이제 의욕이 충만한 거는 공부 시작한 첫날이죠. 그 첫날부터 수정 테이프 쫙 안 되죠. 여러분, 학습 기간이 약 1개월 이후에 시작해 주세요. 제가 약 1개월이라고 한 거는요. 최소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한자를 읽는 그 발음 기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어 알파벳의 파니스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면은 영어식으로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식으로 발음하는 그 기호를 눈에 익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에게는 1개월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3개월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시작부터 의욕에 앞서서 병음 지우고 한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를 낸 다음에 눈으로 충분히 익힌 이후에 발음, 성조 모두 숙지된 한자의 병음만 지워주시면 돼요. 한 1개월 정도를 주 2, 3회 수업을 받았다라는 기준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회화의 한 4과 정도 분량을 나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정도 되면은 익숙한 한자는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너, 나, 그 혹은 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한자 정도는 사실 정말 병음이 없어도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눈은 계속 병음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우다 보면요, 지우는 맛이 있어요. 문장에 한 7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내가 그 2개가 남은 걸 안 지우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더 한자에 눈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수정 테이프를 활용할 때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의욕이 확 꺾이게 되더라고요. 자,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보통 일반 회화책에 보면은요, 본문 이전에 새 단어라고 해서 단어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의욕이 막 앞선 분들은 막 모든 걸 다 지워버릴 테다 하면서 다 지워버려요. 네, 새 단어에 병음은 지우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고급 책에 아까 제가 니하오라는 한자만 남고 병음이 없어요 라고 했던 것도 본문의 얘기를 가정을 한 거고요. 고급 책 같은 경우에도 새 단어는 병음 제공 당연히 해주죠. 새로운 한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험처럼 새 단어 부분은 다 남겨두세요. 그러다가 지웠지만 생각이 안 나네 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전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단어까지 지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막상 화이트 그 수정 테이프를 들고 못 지우겠어요, 선생님. 저 이거 지우면 못 읽을 것 같아요. 해서 그 불안감에 못 지우겠다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2발 자전거 처음부터 막 못 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타는 게, 그쵸, 뒷바퀴에 2개, 보조바퀴를 달아서 3발 자전거를 타잖아요. 성인인데 3발 자전거를 굳이 자전거 못 타는데 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유아 시기에 자전거를 타기 위한 단계로 그렇게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병음은요, 한자를 읽기 위한 그 보조바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보조바퀴를 떼어내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는데, 중급 실력이 되었는데도 한자를 눈으로 읽지 못하는 사태가 오는 거죠.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랑 한자랑 쉽게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보조바퀴를 뗐을 때 사실 스피드도 훨씬 더 강해지고요. 자신감도 붙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중국어에 조금 더 빠른 쾌속 날개를 달아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딱 바퀴를 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중심이 안 잡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음원입니다. 여러분, 음원 활용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전거 탈 때 보통은요, 이렇게 뒤에서 아빠가 흔들흔들 가는 거 잡아주다가 어느 정도 됐다 했을 때 이렇게 손을 놔주는 것처럼 병음이 지워진 한자를 읽을 때 원어민의 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많이 숙련된 강사의 발음을 들으면서 자꾸자꾸 귀에 좋은 것을 넣어줘야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자로 수정 테이프만 남기고,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로 병음을 지워내고 한자를 읽으면서 음원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한자에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자를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특별하게 마무리 인사 한번 제가 이 문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나 이거 아는 건데, 혹은 의미까지 알아 라고 하는 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위시습지 부력 열호. 중국어로는요, 学而时习之不亦乐乎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배울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 보니까 뭐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은 시도 있고 한데요. 제가 그냥 풀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무언가를 배우고 때맞추어 익힌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뜻인데요. 이게 배움에 관련된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인데요. 이거 딱 보면은 그래 뭐 배움은 즐거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장의 방점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요 한자에 있어요. 시,
익히는 거죠. 익힌다는 거는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1만 번의 날갯짓을 해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단순하게 수업을 듣거나 배우는 거는요. 내게 아니죠. 수업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이런 연습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중국어에서 아, 재밌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辛苦了，再见。